엄마가 곧 칠순인데 도장만 받으면 영모기지 신청 가능하대.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위장한 탐욕을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전,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그 고요한 봄날부터 시작됐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말순이라고 해요. 올해 68이에요. 남편을 여의고 벌써 12년째 작은 바느질방 하나로 생계를 이어왔답니다. 손님들이 가져온 옷을 고치고 단을 줄이고 지퍼를 갈아 끼우는 일이에요. 평범하죠? 하지만 제겐 자부심이었어요. 내 손끝으로 누군가의 옷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만 그 외로움마저 익숙해지는 순간 말이에요. 그럴 때 가끔 이 채널을 찾아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이야기에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오후 3시쯤이에요.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미싱 위에 내려앉을 때 드르륵 드르륵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옷감이 실에 꿰매지는 그 순간이요. 손님이 없는 날엔 라디오를 틀어놓고 옛날 가요를 들으며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곤 해요. 참 평화롭네.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답니다. 이 고요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땐 정말 몰랐어요. 집은 작았어요. 방 2칸에 부엌 하나. 하지만 깨끗했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현관 신발장 위엔 아들 도진이의 중학교 졸업사진이 놓여 있었답니다. 환하게 웃는 15살 얼굴이요. 가끔 그 사진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도진아, 넌 어디서 뭘 하고 있니?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지만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밤에 뉴스를 볼 때도 문득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어디서 자는지, 누구랑 지내는지. 어머니의 걱정이란 건 시간이 지나도 줄지 않더라고요. 아들 강도진 39이에요. 몇 해 전 사업을 한다며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뜸했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그러다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어느새 1년이 넘도록 목소리 한 번 듣지 못했답니다. 그래도 전 믿었어요. 힘들 때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걸 알겠지. 어머니의 믿음이란 게 그래요. 근거가 필요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니, 믿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저녁 준비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나 도진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반가움보다 먼저 불안이 왔답니다. 왜였을까요? 도진아, 잘 지냈니? 어디야?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소라랑 미니도 데리고요. 엄마 혼자 외로우시잖아요. 그 말 끝에 묻어난 무언가가 있었어요. 망설임? 계산? 아니면 절박함?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사람은 감정을 목소리에 숨길 수 없다는 걸요. 그래, 그래. 언제든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밝게 대답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창밖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보슬보슬 조용한 소리였어요. 하지만 제 가슴속엔 묘한 소음이 울려 퍼졌답니다. 이건 기쁜 소식인가 아니면. 그날 밤 저는 금고 열쇠를 꺼내 한참 들여다봤어요. 통장과 인감이 든 낡은 철제 상자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위험을 감지한 동물이 보금자리를 점검하듯이요. 아들이 돌아온 그날 제 삶이 어떻게 뒤집혔는지를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모르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엄마,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섰어요. 햇볕 너머로 보이는 그 얼굴. 조금 수척해진 것 같았지만 분명 제 아들이었어요. 도진아, 목이 메었어요. 1년 넘게 보지 못한 아들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며느리 소라가 그리고 손주 미니가 따라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래간만이에요. 건강하셨어요? 할머니, 미니가 제품으로 달려왔어요. 9살. 마지막 본 게 2돌 때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컸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요,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믿었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엄마 혼자 외롭잖아요. 도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만 울컥했어요.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지 아세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여왔는데 아들의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답니다. 그래, 그래, 엄마가 방 정리할게. 좁지만 우리 함께 지내자. 짐을 들여놓는 걸 도우면서 계속 웃었어요. 입이 귀에 걸릴 것 같았어요. 며느리 소라는 참 살갑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집안일 도와드릴게요. 요즘 어르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할머니 집 되게 예뻐요. 여기 뭐 만드는 거예요? 미니는 미싱을 신기하게 들여다봤어요. 할머니가 옷 고치는 기계란다. 나중에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와, 진짜요? 손주와 함께할 미래를 상상했어요. 바느질도 가르쳐 주고 같이 장도 보러 다니고 여러분, 혹시 손주 키워보신 분 계세요? 그 마음 아시죠? 하지만 이상한 건 사흘째부터였어요. 밤 11시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살금살금 나가보니 도진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아요, 알아요. 이번 달 이자는 꼭 맞출게요. 아니, 25세까지요. 네, 꼭요. 목소리가 낮고 급했어요. 이자? 얼마나 빌렸길래? 다음 날 아침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어요. 도진아, 요즘 무슨 일 하니? 아, 예전 거래처랑 다시 일 시작했어요. 곧 잡힐 거예요.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며느리 소라는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제대로 될 거예요. 저희도 미니 학원비 때문에 좀 빠듯하긴 하지만요. 학원비. 그 단어가 묘하게 귀에 걸렸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미니가 가방을 챙기다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도장이 뭐예요? 응? 도장? 응. 어제 엄마 아빠가 할머니 도장 얘기했어요. 도장만 받으면 우리 부자 된대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미나, 그게 무슨 소리야? 몰라요. 근데 엄마가 아빠한테 어머니 칠순되면 은행에서 돈 많이 빌려준대라고 했어요. 사실 제 귀로 또렷하게 들었는데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미니는 해맑게 웃으며 학교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답니다. 칠순, 영목이지, 도장,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뭘 느꼈는지 아세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슬픔도 아니었고요. 그냥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구멍 난 것처럼요. 그날 밤 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도진이와 소라의 속삭임. 3천만 원만 있으면 돼. 이자 갚고 미니 학원비까지. 근데 어머니가 허락하실까? 설득해야지. 엄마는 원래 내 말 잘 들으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너무 믿은 걸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믿음이 때론 자식을 망치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함께 산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고 가게엔 손님이 없었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도진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 표정을 저는 알아요. 무언가를 부탁하려는 얼굴이에요.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요. 그래, 앉아라. 미싱을 끄고 의자를 돌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답니다. 엄마, 사실은요,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3천만 원이요. 아니, 2,500만 원만 있어도 돼요. 3천만 원. 제가 이 가게로 1년에 버는 돈이 그 정도예요. 그걸 한순간에 달라고 하더라고요. 도진아, 엄마가 그런 돈 어디 있니? 알아요. 그래서요. 도진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 가게 명의로 신용대출 받으면 돼요. 엄마 이름이 신용이 좋거든요. 이자는 제가 꼬박꼬박 낼게요. 6개월만, 딱 6개월만 버텨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딱 얼마만, 이번만, 꼭 갚을게 이런 말들이요. 도진아, 엄마가 나이가 몇인데 빚을 지니. 엄마, 빚 아니에요. 투자예요. 이번 거래처가 확실해요. 석 달 안에 계약금만 들어와도 5천만 원이에요. 그때 며느리 소라가 들어왔어요. 미니 손을 잡고요. 어머니, 그 돈으로 미니 학원비도 해결할 수 있어요. 요즘 아이 교육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한 달에 80만 원이에요. 미니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저 학원 계속 다닐 수 있어요? 그 눈빛.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생각 좀 해보자. 엄마가 나이 들어서 판단이 흐려질까봐. 엄마, 뭐가 흐려져요?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도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그냥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줘라. 어머니, 사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을 주셔야 해요. 은행 심사 기간이 있거든요. 소라가 달력을 펼쳐 보였어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7월 15일이 적혀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딱 닷새 남았네. 알겠다. 생각해 볼게. 도진이는 서류를 식탁 위에 두고 나갔어요.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답니다. 담보신용대출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손이 떨렸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함정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선 미니가 숙제를 하고 도진이 부부는 방에 있었죠. 그런데 미니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도장만 받으면 우리 부자 된대.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어요. 미나, 지금 뭐라고 했니? 응?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니가 화들짝 놀라며 입을 막았어요. 미나, 할머니한테 말해봐. 누가 그런 말 했어? 엄마가 어젯밤에 아빠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된다고요. 은행에서 3천 다 나온다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칼날이 스치는 것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답니다. 도장만 받으면, 도장만. 저는 그저 도장을 찍어주는 기계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라요. 할머니, 왜 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니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아니야, 미나. 넌 잘못한 거 없어. 눈물을 닦으며 웃어줬어요.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금고를 열었어요. 통장, 인감, 도장, 그리고 가게 등기부등본까지 하나하나 꺼내서 확인했답니다. 이게 내 전부야. 내가 평생 일해서 지켜온 것들이야.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친 손 68회를 살아온 흔적들이었어요. 한말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믿음과 경계 사이에서 저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옆집에서 누군가 나오더라고요.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30 중반쯤 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202로 사시는 분이세요? 아, 네. 저 한말순이라고 해요. 저는 옆집 202호 정하연이에요. 인사가 늦었죠? 한 달 전에 이사 왔어요. 밝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눈가였지만 따뜻한 미소였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나도 인사를 못 드렸네요. 괜찮아요. 사회복지사인데 지금 휴직 중이에요. 요즘 동네 어르신들 금융사기 피해가 많아서 예방 교육 다니거든요. 금융사기. 그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오후에 복지관에서 교육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하연 씨의 제안이었어요.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그래요, 가볼게요. 오후 2시 동네 복지관 강당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계셨어요. 다들 제 또래였답니다. 강사가 앞에 섰어요. 오늘은 가족 간 금융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많은 분들이 자녀나 손주가 부탁하면 무조건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강사의 목소리가 선명했어요. 특히 영목이지, 담보대출, 연금 담보 같은 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해요. 가족이라도 문서의 서명은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강사가 사례를 들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0살 어머니가 아들 사업자금 명목으로 집을 담보로 4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아들은 석 달만 쓰고 갚는다고 했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여러분, 사랑과 돈은 분리하셔야 해요. 도와주고 싶으시면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빚을 내거나 집을 담보로 잡거나 노후 자금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맞아요.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가족한테 돈 빌려줬다가 관계까지 망가진 경험 말이에요. 교육이 끝나고 저는 하연 씨에게 물었어요. 만약에 자식이 부모 명의로 대출받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연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증거를 남기세요.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녹음까지도요.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녹음. 그 단어가 머릿속에 각인됐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어요. 남편이 쓰던 낡은 녹음기가 있었어요. 15년 전에 산 거였죠. 먼지를 털고 버튼을 눌러봤어요. 지익. 배터리가 다 닳았더라고요. 마트에 가서 새 배터리를 샀어요. 녹음기에 배터리를 넣고 테스트했어요. 오늘은 7월 12일입니다.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재생됐어요. 이제 시작이야.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녁 무렵 30년 지기 친구 보배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보배 언니, 나 좀 만나요. 동네 공원 벤치에서 만났어요. 칠순을 넘긴 언니는 제 속사정을 다 아는 분이에요. 말순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다 털어놨어요. 도진이 얘기, 대출 얘기, 미니가 한 말까지요. 보배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자식이 미쳤구나. 70 가까운 어미한테 빚을 지우려고?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해? 싸워. 이제 배워야지, 말순아. 믿음이 아니라 증거를. 그 말이 귓가에 쟁쟁 울렸어요. 믿음이 아니라 증거. 집에 돌아왔을 때
도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응, 복지관에서 교육 듣고 왔어. 무슨 교육? 그냥 건강교육이야.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거짓말도 배워야 했어요. 그날 밤 녹음기를 베갯니 속에 숨겼어요.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제 무기가 될 거였어요. 여러분, 때론 엄마도 가족이라도 각성해야 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7월 13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대출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이틀 남은 날이었죠.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답니다. 한말순, 너는 이제 배우가 되어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부엌으로 나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갈비, 새우, 버섯, 시금치장을 가득 받았어요. 전날 마트에서 12만 원어치를 샀답니다. 오늘은 맛있는 거 많이 해줘야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갈비찜이에요? 우와. 소라가 신기하다는 듯 봤어요. 그럼 우리 도진이 좋아하는 거잖아. 미니도 고기 좋아하고. 할머니 최고. 미니가 포크를 들고 웃었어요. 식탁에 반찬이 가득 차려졌어요. 갈비찜, 동태찌개, 잡채, 계란말이, 김치전까지요. 평소보다 3배는 많았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도진이가 물었어요. 그냥 우리 가족 다 같이 있는데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웃으며 말했지만 베갯니 속 녹음기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식사 후 방으로 들어가 귀금 속 상자를 꺼냈어요. 남편이 결혼 30주년에 선물한 금반지, 20주년 때 받은 금목걸이였어요. 합쳐서 서너 돈 정도 됐을 거예요. 소라를 불렀어요. 소라야, 이거 너 가져. 어머니, 이게 뭐예요? 엄마 물건이야. 내가 가지고 있어. 나중에 미니 대학 갈 때 쓰면 되잖아. 소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탐욕이 아니라 안도였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들도 얼마나 절박한지를요. 그날 오후 도진이 부부가 외출한 사이였어요. 저는 금고 열쇠를 꺼내 모든 걸 옮겼어요. 국민은행 통장 3개, 농협 적금 하나, 인감도장, 도장, 주민등록등본, 가게 등기부등본, 건강보험증까지요. 하나하나 비닐에 싸서 금고 안에 넣었답니다. 자물쇠를 잠그고 열쇠는 속옷 서랍 맨 밑에 숨겼어요. 이제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가게 서류도 다시 정리했어요.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화재보험증권 모두 복사해서 보배 언니 집에 맡겼답니다. 말수나 잘하고 있어. 계속 증거 모아.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날 밤 녹음기를 거실 소파 쿠션 사이에 숨겨뒀어요. 빨간 버튼이 켜진 채로요. 밤 11시쯤이었어요. 저는 방에서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요. 거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어머니가 아직도 결정 안 하신 것 같은데? 소라의 목소리였어요. 내일까지 설득해야 해. 은행 담당자가 15일까지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머니 도장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근데 엄마가 곧 칠순이잖아. 영목이지 신청하면 한 번에 5천만 원은 나올 거야. 5천만 원. 그 금액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당신, 그거 이자가 어떻게 되는데?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붙는 거 알아? 알아. 근데 지금 3,800만 원 빚 갚아야 해. 다음 주 금요일까지 못 갚으면 법원 들어가. 3,800만 원. 다음 주 금요일 7월 19일.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가 쌓였어요. 그래도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나중에 다 갚으면 되잖아.
이번 거래만 성사되면 정말 5천 되는 건데.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어. 내가 내일 다시 말씀드려 볼게.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저는 얼른 눈을 감았답니다. 다음 날 새벽 녹음기를 회수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3,800만 원, 5천만 원, 7월 19일 영목이지 법원.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연민이었어요. 아들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묻어 있었고 며느리 목소리엔 무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탐욕 뒤엔 절박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희생양이 될 순 없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68회를 살아온 얼굴이 돌아봤답니다. 한말순, 이제 맞설 시간이야. 녹음기를 꽉 쥐었어요. 작지만 묵직한 무게였어요. 7월 14일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마감일 하루 전이었죠. 저는 일부러 저녁을 푸짐하게 차렸어요. 삼겹살에 된장찌개, 김치까지요. 다들 식탁에 앉아라. 오늘은 가족회의 할 게 있어.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했어요. 도진이와 소라가 눈치를 보며 앉았어요. 미니도 포크를 들고 자리에 앉았답니다. 엄마, 무슨 얘기예요? 들어봐.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하자. 내 이름으로는 아무 대출도 안 된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너희가 원하는 거 알아.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너희 빚 갚으려는 거잖아. 엄마,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가족끼리 돕는 게 잘못이에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돕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지. 어머니, 오해하셨어요. 우리 진짜 갚을 거예요. 석 달만 기다려주세요. 소라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석 달? 너희가 어젯밤에 한 말 다 들었어. 뭘 들었다는 거예요? 도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조용히 녹음기를 꺼냈어요. 베갯니에 숨겨뒀던 그 작은 기계를요. 이걸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당신 어머니가 아직도 결정 안 하신 것 같은데? 녹음기에서 소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일까지 설득해야 해. 은행 담당자가 15일까지래. 도진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머니 도장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근데 엄마가 곧 칠순이잖아. 영목이지 신청하면 한 번에 5천만 원은 나올 거야. 방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미니가 겁먹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소라는 얼굴이 하얘졌고요. 도진이는 고개를 떨구었답니다. 그래도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나중에 다 갚으면 되잖아. 녹음기를 껐어요. 이게 너희의 진심이냐?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놀랍게도요. 엄마, 그건 우리가. 도진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뭐라고 변명할 거니? 3,800만 원 빚이 있다는 것도 숨겼고 7월 19일까지 못 갚으면 법원 간다는 것도 숨겼지? 어떻게 그것까지? 어머니, 죄송해요. 우리가 정말 절박해서. 소라가 울기 시작했어요. 절박하면 뭐든 해도 돼? 엄마 이름 팔아먹어도 돼?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도진이가 소리쳤어요. 그럼 뭔데? 영목이지가 뭔지나 알아? 그거 한 번 신청하면 엄마 죽을 때까지 이자가 붙는 거야. 엄마가 죽고 나면 이 집도 은행으로 넘어가. 그게 너희가 바라는 거야? 여러분, 그때 제 목소리 들으셨으면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센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몰랐거든요. 어머니, 우린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은행 담당자랑 얘기까지 했으면서 식탁을 탁 쳤어요. 사람이 절박할 수는 있어. 나도 안다.
빚에 쫓기면 어떤 심정인지도 알아.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남의 이름을 팔면, 그것도 늙은 어미 이름을 담보로 잡으면 그건 도둑질이야. 도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너희는 날 뭘로 본 거니? ATM 기계? 도장 찍는 기계? 아니에요, 엄마. 나도 사람이야. 68회를 살아온 한 사람이라고. 이 손으로 바늘질하고 미싱 돌리고 하루하루 버텨온 사람이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너 낳고 키우고 대학 보낸 게 이러라고 한 게 아니야. 내가 날 이용하라고 키운 게 아니란 말이다. 민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아이는 죄가 없었어요. 저는 민희를 안아줬답니다. 민아, 넌 잘못 없어. 할머니가 화난 건 너한테가 아니야. 긴 침묵이 흘렀어요. 도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스스로 해결해. 내 이름은 못 써. 알겠습니다. 소라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맞설 수 있구나. 때론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요. 이틀 후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들렸어요. 여름이 한창이었죠. 도진이 부부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큰 여행 가방 2개, 박스 3개였답니다. 들어올 때보다 훨씬 적었어요. 미니가 제 방 앞에 서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가요. 그래, 미나.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미나, 할머니는 너한테 화난 거 아니야. 알지? 내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미니.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작고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답니다. 현관 앞에 짐이 쌓였어요. 도진이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말이 없었죠. 도진아. 네, 엄마. 이거 가져가라.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갈색 A사 봉투였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도진이가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몇 장의 종이와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답니다. 채무조정 안내서야. 법률구조공단 연락처도 있고, 그리고 이건 심리상담 쿠폰이야. 복지관에서 받은 거야. 엄마, 마지막 건 300만 원이야. 당장 급한 거 쓰고 방 구하는데 보태. 도진이 손이 떨렸어요. 엄마, 저는 정말 말하지 마. 이건 마지막 도움이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손으로 다시 일어서라. 이번엔 남의 이름 빌리지 말고 내 이름으로 해. 알겠습니다. 소라가 옆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너도 힘들었겠지. 하지만 절박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인생을 담보로 잡으면 안 돼.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걸요. 택시가 왔어요. 짐을 싣고 도진이 가족이 차에 탔답니다. 미니가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안녕. 잘 가라, 미나. 건강해야 한다.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점점 작아지는 차를 보며 서 있었어요. 옆집 하연 씨가 나왔어요. 말순 이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힘드셨죠? 힘들었어. 근데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네. 하연 씨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방, 정리된 거실, 조용한 부엌이었어요. 하지만 어수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깨끗했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하고 가벼운 바람이었죠. 아, 시원하다.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바느질방 문을 열었어요. 한 달 만에 미싱을 켰답니다. 드르륵 드르륵 익숙한 소리였어요. 손님이 맡긴 치마 단을 고쳤어요. 바늘에 실을 꿰고 한 땀 한 땀 꿰매 나갔어요. 이거야. 이게 내일이야. 손끝에 감각이 돌아왔어요. 저녁엔 보배 언니가 찾아왔어요. 말순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언니, 나 이상한 거 아니지? 자식을 내보낸 게. 아니야. 넌 자식을 살린 거야. 내가 빚 짊어졌으면 너희 둘 다 망했을 거야. 그렇겠지? 그럼. 이제 내 인생 살아. 68이면 아직 젊어. 둘이서 막걸리 한 잔씩 마셨어요. 언니, 근데 나 새로운 거 시작해볼까 해. 뭐? 바느질 교실. 동네 어르신들 모셔서 같이 옷도 고치고 수다도 떨고. 좋은데? 이름은? 봄길 교실. 어때? 딱이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꿈을 꿨답니다. 햇살 가득한 길을 걷는 꿈이었어요. 가볍고 자유로웠죠.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밝았어요. 한말순 수고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창밖으론 여름 햇살이 쏟아졌어요. 미싱 위에 빛이 내려앉았답니다. 드르륵 드르륵. 기계 소리와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문득 깨달았어요. 때론 놓아줘야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요. 끝까지 붙잡는 게 사랑이 아니라 홀로 서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요. 집안에 고요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 고요는 달랐답니다. 외로운 고요가 아니라 자유로운 고요였어요. 석 달이 흘렀어요. 계절은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었답니다. 10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바느질방 간판이 바뀌어 있었어요. 말순 바느질방에서 봄길 교실로요. 안에선 어르신 네 분이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말순 씨, 이 지퍼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 그건요. 이렇게 박음질을 먼저 뜯어내야 해요. 저는 옆에 앉아 천천히 가르쳐 드렸답니다. 보배 언니도 하연 씨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함께였어요. 여기 오니까 외롭지 않아요. 맞아, 맞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한데.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이거구나. 내가 찾던 게. 봄길 교실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열렸어요. 참가비는 없었어요. 대신 각자 고칠 옷을 가져오거나 간식을 나눠 먹었죠. 누군가는 바지 단을 줄이고 누군가는 손수건에 자수를 놓았어요. 말순 씨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 물었어요. 그냥요, 혼자 있으니까 외로웠어요. 그래서 함께 있고 싶었어요. 가족은 없어요? 아들이 있긴 한데 따로 살아요. 그래요? 요즘 다들 그렇죠 뭐. 더 묻지 않았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때론 가족보다 이웃이 더 가까울 때가 있다는 걸요. 교실 끝나고 다 같이 떡볶이를 시켜 먹었어요. 말순 씨 덕분에 요즘 재미있어요. 저도요. 혼자 살면 말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 말들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날 오후 4시쯤이었어요. 교실 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도진이었어요. 옆엔 소라와 미니가 서 있었어요. 셋 다 수척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답니다. 엄마, 어서 와라. 차분하게 말했어요. 놀라지 않았어요.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괜찮아, 들어와. 미니가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미나.
아이를 안아줬어요. 키가 조금 더 컸더라고요. 도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시 같이 살아요. 제가 이제 일자리도 구했고 빚도 정리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진아, 고맙지만 사양할게. 엄마, 넌 내 가족이랑 살아.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엄마 혼자 아니야. 보다시피 친구들도 많고 할 일도 많아. 교실을 둘러봤어요. 어르신들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달라졌어요. 상담도 받고 빚도 다 정리했어요. 소라가 말했어요. 그건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하지만 그건 너희가 한 거지. 엄마한테 의지해서 한 게 아니잖아. 엄마, 도진아, 부모의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란다. 그 말에 도진이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엄마가 지킨 건 돈이 아니었어. 우리 서로의 존중이었어. 내가 나를 이용하지 않고 내가 너를 묶어두지 않는 거. 알겠습니다, 엄마. 도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신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밥 먹자. 명절에도 보고. 정말요? 그럼. 가족은 가족이잖아. 다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거지. 미니가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저는 언제 올 수 있어요? 미니는 언제든. 토요일마다 여기 와서 바느질 배워도 되고 아이 뇌 발달에 좋대. 와, 진짜요? 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도진이 가족이 돌아갔어요. 현관 앞에서 도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뭔데? 독립할 수 있는 힘이요. 기댈 곳이 아니라요. 그래, 늦게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들이 떠나고 저는 다시 교실로 돌아왔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고요히 들어왔답니다. 보배 언니가 말했어요. 말순아, 잘했어. 언니,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미싱을 켰어요. 드르륵 드르륵. 익숙하고 포근한 소리였어요. 그래, 이번 봄은 조금 늦게 왔지만 참 따뜻하구나.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가족 때문에 힘들었던 적, 사랑과 경계 사이에서 고민했던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 서로 위로하고 응원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